박진석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그는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전 아내의 불륜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고성희와 재혼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박 회장은 우연히 고성희가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귀에 들린 고성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안전하게 숨겨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만 모르게 하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첫 번째 아내에게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자신을 속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혼자서 추측만 하기보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해온 측근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성희의 과거를 25년 전까지라도 모두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설탐정은 고성희의 과거를 추적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취한 수단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두운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은 고성희가 과거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녀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박 회장의 전 부인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여전히 고성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라가 박 회장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영라의 출생 시기와 고성희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영라의 친아버지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고성희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그 남자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조사원이 박 회장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가져온 증거들은 박 회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유추 자료, 과거 병원 기록, 그리고 고성희와 그 남자의 은밀한 만남을 포착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친딸처럼 사랑해왔던 영라가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중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날카로운 통증이 엄습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쥔 채 휘청거리던 박 회장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 회장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박 회장을 보며 고성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박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자 고성희는 놀라운 행동력을 보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아내의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박 회장이 쓰러진 지 불과 며칠 만에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명분이었는데요. 그녀는 이미 몇몇 주요 이사들과 사전에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 회장이 의식을 잃기 전부터 은밀하게 준비해온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고성희는 임시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녀의 치밀한 준비와 빠른 행동력 앞에서 다른 이사들도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사를 장악한 고성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하고 경영 방침도 자신의 뜻대로 바꿔나갔습니다. 박 회장의 오랜 측근들은 하나둘씩 밀려났고 고성희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영라였습니다. 대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화가의 꿈을 키워가던 영라는 우아하고 조신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어려서부터 고성희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영라는 박 회장이 쓰러지기 전날 밤 우연히 엄마 고성희가 누군가와 나눈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자신이 박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엄마의 행동과 말들을 종합해보니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받았던 모든 기억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박 회장의 따뜻한 시선, 생일마다 준비해주던 선물들, 그림을 그릴 때 격려해주던 말들까지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영라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성희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쓰러진 후 고성희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 즉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영라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차가운 시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라는 자신이 그동안 엄마의 집착과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애지중지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던 것입니다. 영라는 더 이상 고성희 곁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영라가 절망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녀 곁에 있던 사람은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멋진 피지컬을 가진 그는 최근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삶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지환은 평소보다 더욱 침울해 보이는 영라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라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려 할 때 이지환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서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상처받은 상황이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지환은 말없이 영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그녀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라 역시 이지환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도망치는 길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의존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습니다. 영라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고 이지환 역시 진실한 사람을 만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영라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고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영라의 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전 박 회장의 전 부인과 불륜 스캔들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는데요. 동시에 고성희와도 깊은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박 회장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와의 사이에서 영라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고성희의 계획에 따라 오랫동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고성희가 박 회장과 결혼한 후에도 그녀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성희가 은밀한 통화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진실을 알고 쓰러진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고성희가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영라까지 사라지자 그 남자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인 영라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영라의 친아버지는 마침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지환과 함께 피해 있던 영라를 찾아냈고 자신이 영라의 진짜 아버지라고 밝혔습니다. 영라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친아버지의 등장으로 영라와 이지환의 평온했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위험에 처했고 박 회장의 측근들도 진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 내부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권력을 얻었지만 딸마저 잃게 되었고
영란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지환과 영라의 관계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진실한 감정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가 깨어났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픈 것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